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애플의 AI 혁명과 투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가 TQ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고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TQ에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애플이 iOS 18을 통해 선보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 특히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볼까요? 다우산업 보시면 42,052.19포인트로 플러스 0.69%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 18,239.92포인트로 플러스 0.8% 상승. S&P 500은 5,728.8포인트로 플러스 0.41%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죠. 니케이 상해 종합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고용 충격도 있고 아마존 덕에 반등했단, 아마존이 실적이 잘 나왔죠. 그것을 통해서 반등했고 나스닥이 0.8% 상승 마감. 속보로요, 엔비디아가 인텔을 물리치고 다우 지수에 편입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텔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들어간 다우 지수. 그리고 고용 쇼크 무시한 뉴욕 증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4.38%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P 500 맵을 한번 쫙 보면 뭐 전반적으로 뭐 혼조세를 좀 보였죠.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0.99% 상승, 반면에 애플은 마이너스 1.33% 하락을 했고요. 구글 마이너스 0.02% 하락, 메타 마이너스 0.07% 하락, 아마존은 실적이 잘 나온 관계로 6.19%나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반면에 마이너스 0.35% 하락, 엔비디아는 1.99% 거의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AMD는 마이너스 1.53% 하락을 했네요. 피어잉그리드 인덱스도 한번 쑥 보시면 현재 뉴트럴 구간이죠. 4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애플 AI 도전 기대 이상의 성공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통해서 코파일럿의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어, 날이는, 날마다 이제 뭔가가 코파일럿의 그림 그리기 실력이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애플 월봉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애플이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1.27%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보면 최고점을 2024년 10월 1일 날 찍었었습니다. 237.49달러. 이 음봉이 안 좋은 음봉이 나왔죠.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그널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번 달 11월 달 월봉이 장대 양봉으로 해당 음봉을 다 잡아먹는다 하면 다시 이제 상승을 이어가겠지만 지금 월 초잖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어, 하면은 하락 추세로 아마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직전 정고점을 양봉으로 뚫었죠. 그 말은 즉슨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는 찍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애플의 iOS 18.1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인 애플 인텔리전스는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의 압도적인 채택률은 애플의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고, 최근 애플이 첫 번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탑재한 iOS 18.1을 출시한 가운데 사용자들의 채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IT 매체 9to5 맥에 따르면요.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죠. CEO는 현재까지 iOS 11, 18.1의 채택률은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iOS 18.1에는 쓰기 도구라든가 알림 요약, 사진 앱 정리, 이런 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첫 번째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팀쿡에 따르면 애플은 이러한 새로운 기능에 대해 이미 고객과 개발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iOS 18.1을 도입하는 속도는 1년 전 iOS 17.1을 도입한 속도의 2배라고 하는데요. 엄청나죠? 그리고 애플은 이미 개발자를 대상으로 12월 출시된 18.2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하고 이번 업데이트에는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젠모지, 챗GPT 통합 등 포함된 더 많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럼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기능, 빠른 기술의 발전, 긍정적인 사용자 반응. 우선 애플의 인텔리전스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서서요.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 쓰기 도구라든가 알림 요약, 사진 편집 등 다양한 기능들이 사용자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요. 애플은 이미 iOS 18.1을 통해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젠모지, 챗GPT 통합 등 더욱 발전된 AI 기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애플의 AI 기술 개발에 애플이 이제 AI 기술 개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애플의 AI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었지만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애플의 AI 기술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우리 삶의 중심을 서다 라고 적어봤는데요.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와 같은 AI 기술 발전은 AI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요.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새로운 산업도 창출될 것 같고요. AI는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하겠죠.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개개인간 제공할 것 같고요. 이는 쇼핑이라든가 금융, 교육, 진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AI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내용.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가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산업들을 창출하겠죠. 그러면 나스닥 지수와 3배 레버리지 ETF TQ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와 같은 AI 기술 발전은 나스닥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나스닥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아마존, 세계적인 IT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 기업은 AI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업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TQ에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느새 70%를 회복을 했죠. 2.12%나 상승을 했고 보시면 지금 최고점을 2021년 11월 1일 91달러 정도를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소멸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할 만큼 이때만 해도 엄청나게 끝도 없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주가란 게 끝모를 끝도 없이 뭐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그 파동이 끝나고 새로운 파동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상패라든가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 안 좋았던 기업이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업이 우상향한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상승 시그널, 조정 시그널, 상승 시그널,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도찌가 나왔죠. 이게 좋은 봉이 들어섰습니다. 양봉이 도찌 위에서 어, 넘어섰는데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될 거고요. 근데 바로 또 안 좋은 음봉이 지난달에 나왔죠. 전 양봉을 절반 이상 어, 잡아먹는. 그러고 나서 이번 달 들어서서 아직은 양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입이기 때문에요. 월 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이 전에 안 좋은 음봉을 다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 전고점 양봉으로만 돌파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최고점을 보러 가게 될 거고요. 최고점도 양봉으로만 이렇게 돌파한다. 그럼 진짜 새로운 시세를 줄 것 같은 시나리오 하나.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번 월봉이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어떤 악재로 인해서요. 그러면 그 다음 달도 음봉이 될 거고요. 결국은 뭐 돌파한 자리라든가 아니면 여기 돌파한 자리라든가 아니면 여기가 이제 20선이죠. 20선을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달이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봉으로 변고점을 돌파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음봉 아래에서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 시그널을 주고 마무리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세배 레버리지 ETF TQ에 제가 투자하는 이유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 분산 투자, 시장의 관심입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는 4차 산업혁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TQ는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률을 3배로 반영하므로 만약에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스닥 100 지수가 하락을 하면 엄청난 손실 또한 얻게 되는 위험한 ETF죠. 그리고 분산 투자. TQ는 다양한 IT 기업,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성장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따라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TQ와 같은 이제 속해 있는 기술주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돈이 몰리면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세배 레버리지 ETF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고요. 상승할 땐 물론 어, 수익이 더욱 커지겠죠. 신중하게 그래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충분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세배 레버리지 절대 강조하지만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몰빵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산 옵션 금액이 여기에 물려 있어요. 91.68.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진짜 망한 겁니다, 이거는. 뭐 여지가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자산 배분 제가 기준으로 두는 한 10% 정도 자산 배분을 딱 띄워가지고 그냥 이때부터 모아간다고 하락할 때마다 모아고 하락할 때 뭐 하락할 때 하락 모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락할 때는 좀 쉬어주는 게 좋겠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정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할 때 어, 점으로 인해서 매수해 나가면요. 뭐 일봉으로 매수하든지 이렇게 하락할 때만 이렇게 매수할 때면 우상이 한다고 치면 이 모든 어, 통장님 이렇게 뭐 일봉으로 볼게요. 그럼 이런 변동성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또 이 ETF죠. TQ ETF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충분한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몰빵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스며들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이제 투자를 한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분산하고요. 그리고 분할하는 그런 매수 기법이 필요한 거죠. 어,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각자가 수집하시고요. 자신만의 확신이 생겼을 때 신중하게 투자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